자, 오늘 4월 17일 토요일 영어 수업은 비교입니다. 자, 비교는 우리가 이제 비교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비교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은 1교시는 원급 비교를 할 겁니다. 그럼 2교시는 비교급을 통한 비교, 3교시는 아마 최상급을 통한 비교, 이렇게 세 가지 비교를 공부할 거예요. 근데 원급, 비교급, 최상급이 뭐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형용사나 부사, 뭐 fast가 있다, 빠른도 있고 빨리도 있잖아요. 이렇게 사전 그 자체에 원래 있는 철자 그대로를 원급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다가 ER을 붙이면 더 빨리가 되죠. 더 빠른이 되고 이건 비교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EST를 갖다 붙이면 가장 빠른이 돼요. 이건 최상급이라고 하죠. 그래서 형용사나 부사는 세 가지가 있어. 원급, 비교급, 최상급. 그래서 우리가 그 말 뜻을 알아놓으면 여러분들이 원급, 비교급, 최상급 말 자체가 너무 어렵다. 이런 말은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먼저 원급이 뭔지 알아야 되고 비교급, 최상급이 뭔지 알아야지 오늘 우리가 비교를 배우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비교는 어떤 품사에만 적용이 되냐면 형용사하고 부사에만 적용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형용사하고 부사만이 비교를 만들 수 있습니다. 형용사하고 부사만이 비교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제일 첫 번째 공부할 건 뭐라고? 원급입니다. 우리는 원급 비교를 이제 지금부터 해볼 거예요. 자, 원급 비교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다른 말로 바꾸면 동등 비교라는 말을 써요. 동등 비교. 그래서 보통 우리가 as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우리가 한번 예시 문장을 써볼게요. 그녀는 달렸습니다. 빨리. 자, 그녀는 빨리 달렸다라는 문장이에요. 그런데 그녀는 빨리 달렸다는 문장을 이렇게 쓰고 싶어요. 그녀는 탐이 달리는 것만큼 동등하게 똑같이 빨리 달렸어요. 즉, 그녀는 탐과 달리는 속도가 빠르기가 똑같아요. 이렇게 동등하게 말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비교를 하는 거냐면 쉽게 말하면 그녀와 탐이 똑같이 빨리 달렸다는 거잖아. 앞에 as를 쓰고요. 뒤에 as를 씁니다. 그러면 말이 완성이 돼요. 이게 그녀는 탐이 빨리 달린 것만큼 똑같이 빨리 달렸다고 돼요. 앞에 나온 as는 품사가 부사라 그래. adverb라고 하고요. 뒤에 나온 as는 접속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철자는 똑같지만 앞에 나온 as는 부사, 뒤에 나온 as는 접속사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나온 as는 한국말로 동등하게 똑같이라고 번역하고요. 뒤에 나온 as 접속사는 뭐뭐처럼 뭐뭐와 같이 이렇게 번역을 할 거야. 그래서 그녀는 탐처럼 똑같이 동등하게 빨리 달렸다. 그래서 이걸 동등 비교라고 하는 거야. 그녀는 탐과 똑같이 빨리 달린다. 동등하다. 근데 왜 원급 비교를 합니까? 이 as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를 쓰는데 어떤 급을 씁니까? 비교급 쓰는 것도 아니고요. 최상급을 쓰는 것도 아니고 원래의 철자 그대로 원급을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원급 비교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그래서 제일 기본적으로 조심해줘야 되는 건 시험 문제를 갖다 보면 자꾸 여기다가 faster를 써요. 이거는 안 됩니다. as 사이에는 원급만 쓸 수 있어요. as 사이에는 원급만 쓸 수 있다. 이제 알겠죠? 이게 동등 비교의 기본 방침이에요. 그런데 동등 비교의 기본 방침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여기서 문장을 한번 동의어를 많이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빨리 달렸습니다. 동등하게 빨리 달린 거죠. 누구처럼? 탐처럼. 근데 조심해줘야 되는 게 뒤에 나온 as는 접속사라고 했어요. 그런데 탐만 쓰니까 선생님 접속사면 주어 동사가 있어야지 왜 주어만 썼어요? 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사실은 원래 여기다가 렌을 써야 돼요. 탐이 달렸던 것만큼 동등하게 그녀가 빨리 달린 거죠. 그런데 영어의 특징이 뭐냐면 똑같은 단어를 중복해서 쓰는 걸 싫어하잖아요. 이 렌이 앞에 썼기 때문에 자동으로 생략이 됩니다. 그래서 탐이 나온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이 있냐면 똑같이 썼는데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대동사를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를 반복하면 생략하거나 대명사를 쓰듯이 동사를 반복하면 앞에 나오는 ran을 생략하거나 그 동사를 대신 받아주는 대동사를 쓰는 거죠. 보통 이렇게 달렸다가 일반 동사잖아. 일반 동사가 나오면 보통은 두 동사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do를 쓰는데 달렸다 시제가 과거니까 did를 쓰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뭘 이용한 방식이다? 대동사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건데 어떤 방법이 마지막으로 있냐면요. 이렇게 쓴 다음에 탐 did라고 했잖아. 대동사를 이용할 때 한해서 도치를 할 수 있어요. did, 탐 이렇게 도치를 할 수 있어. 근데 도치를 하려면 조건이 있어야 돼. 대동사를 이용했을 때 도치가 가능합니다. 이 도치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에요. 선택. 그리고 우리가 임의적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도치는 임의적이다라는 말은 이 도치는 선택적이다라는 말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니까 탐 did도 되고 did 탐도 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탐이라고 안 하고 내가 he라고 했잖아? 그가 달린 것만큼 그녀는 동등하게 빨리 달렸습니다 라고 내가 he를 써버리잖아. 그러면 조심해줘야 돼. 이렇게 he와 같은 대명사를 우리가 인칭 대명사라고 하는데 인칭 대명사는 도치가 안 됩니다. 인칭 대명사는 뭐가 안 된다? 도치가 안 된다. 아, 인칭 대명사는 도치가 안 되는구나. 도치는 인칭 대명사가 주어가 아닐 경우에 한해서만 도치가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인칭 대명사가 뭐죠? 라고 질문을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아, 인칭 대명사는 he, she, it, they, you 뭐 이런 것들이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인칭 대명사의 경우 대동사를 이용할 때는 he, did만 써줘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녀가 똑같이 빨리 달렸다고 했죠? 누구처럼? 그처럼. 이럴 때 시험 문제가 이렇게 두 개를 물어봅니다. he야 힘이야. 그랬을 때 많은 학생들이 힘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회화에서 주로 쓴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조심해줘야 돼. 두 번째 예제는 접속사라고 했죠. 접속사 다음에는 주어를 써야 돼요. 따라서 접속사 다음에 주어를 쓰기 때문에 as 다음에는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을 써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조심해주면 돼요. 자, 비동사를 썼을 때를 하나 보여줄게요. 비동사를 썼을 때. 그녀는 용감합니다. 동등하게 똑같이 용감해요. 누구만큼? 탐만큼. 그녀는 탐만큼 동등하게 용감합니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대동사를 써서 저는 하고 싶어요. 대동사를 쓸 거예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 그럼 대동사를 한번 써보자. 그런데 선생님, 이렇게 동사가 비동사가 나올 경우는 대동사를 무엇을 써야 되나요? 아까 일반 동사가 나올 경우는 대동사를 뭘 쓴다고 했죠? 두 동사를 쓴다고 했죠? 이렇게 비동사는 비동사를 그대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대동사를 쓴다면 이렇게 is라고 써주는 겁니다. 자, 선생님 이 상황에서도 비동사를 대동사로 쓴 상황에서도 이미 도치가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대동사를 썼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어떻게 쓸 수 있어? is탐이라고 바꿀 수 있다. 비동사도 가능하다. 근데 아까처럼 만약에 탐이 아니라 he라면 is he라고 도치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아, 역시 주어가 인칭 대명사면 도치가 되지 않는 거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동등 비교에서 첫 번째 주의사항으로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 as 사이에는 원급만 쓴다. 그래서 이 비교를 동등 비교라고 하고 동시에 원급 비교라고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동등 비교를 썼을 때 반복되는 동사는 생략되지만 그렇지 않고 대동사를 쓰는 방법이 있다. 그리고 대동사를 쓸 때는 도치가 가능할 때가 있고 도치가 불가할 때가 있다. 도치가 불가할 때는 주어가 인칭 대명사일 때다. 그리고 마지막 as는 접속사다. 접속사기 때문에 뒤에는 주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명사의 경우 목적격이 아니라 주격을 반드시 표시해 줄 것.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주의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도치가 아니라 마지막으로 본동사가 비동사인 경우 대동사는 비동사로 받아줘야 된다. 그리고 이 경우에도 도치는 가능하다. 이게 동등 비교의 원급 비교의 기본적인 사항들을 여러분들한테 정리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은 아니고 이 동등 비교에서 추가적으로 주의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동등 비교 사이에 만약에 명사가 들어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as를 쓰는데 명사를 써야 돼. 근데 앞에 나온 as는 부사라고 했죠. 부사는 명사를 곧바로 꾸며주지 못합니다. 따라서 중간에 형용사를 완충제로 써야 됩니다. 이 경우에 어순과 구조는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녀는 훌륭한 시인이에요 라는 말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녀는 훌륭한 시인이다. 얼만큼 훌륭한 시인이냐면 탐처럼 훌륭한 시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훌륭한 시인을 씁니다. great poet이 되겠죠? 누구처럼? 탐처럼. 이렇게 쓰면 그녀는 탐처럼 훌륭한 시인입니다. 이런 뜻이죠. 이것도 동등 비교가 되는 거야. 부사 as가 명사 시인 포이트를 꾸며줄 수 없으니까 중간에 비교 성질로 훌륭하다는 great라는 형용사를 이용한 거죠. 이렇게 말하면 그녀는 탐만큼 훌륭한 시인이다 라는 말이 되는데 이렇게는 틀립니다. 아니 왜 틀리죠? 이거는 부사 as에 하나 제한사항이 있어요. 어떤 제한사항이 있냐면 만약 부사가 형용사와 명사를 만나게 되면 어순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as 형용사 명사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즉 부사 as는 어순이 어떻게 된다? as 형용사 부정관사 그 다음에 명사. 그래서 우리가 노래처럼 as형 명 이렇게 외웁니다. 그래서 as 사이에 명사를 쓸 때는 독특한 어순이 만들어지는데 어떤 어순이 만들어지냐? as형 명 이런 어순이 만들어진다. 이게 그녀는 탐처럼 훌륭한 시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물론 복수명사라면 어가 빠지고 포인트에 s를 붙이겠죠. 일단 단수 가산명사일 때 카운터블한 나운일 때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를 보면요. 우리 교재를 보면 475페이지 상단에 체크박스에 바로 그 부분 선생님이 강조하는 부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as 사이에 명사가 올 경우 어떻게 된다?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as형 명 이렇게 된다는 거야. as 사이에 명사가 오면 as형 명 이런 어순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밑에 나온 것처럼 as 형명을 쓰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다음 예문이 보고 싶어요. 전 2번이. 2번 예문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만큼 똑같이 많은 어류를 잡수고 있습니다. 식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나왔죠. 뭐에 내가 주목하고 있냐면 선생님 왜 물고기에 머치피쉬라는 말을 썼죠? 그쵸. manyfish를 안 쓰고 머치피쉬를 썼네요. 그래서 이거를 보충 설명해 줄게요. 자, 물고기는 머치피쉬도 있고요. manyfish도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구분해 줘야 돼. 머치피쉬는 우리가 식사용으로 쓰는 어류야. 어류, 식사용, 그러니까 식용이죠. 일본 사람들은 어류, 생선을 많이 먹습니다. 이럴 때는 머치피쉬예요. 그런데 manyfish는 뭐냐면 식사용이 아니라 그냥 생명체로서 물고기라는 개념이에요. 즉 강에는 바다에는 많은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manyfish입니다. 그러니까 어류 식사용일 때는 uncountable이라는 거죠. 셀 수 없습니다. 머치피쉬를 쓰죠. 그냥 생명체로서 물고기가 많다. 이럴 때는 manyfish라는 거야. 또 하나의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물고기들인데 many가 붙었는데 왜 fish에다가 es를 붙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죠? 그럴 때는 뭐라고 봐야 돼? 이 fish 물고기라는 게 단수형과 복수형이 동일하단다. 따라서 fish에다가 es를 붙이지 아니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돌아가서 다시 교재를 볼게요. 일본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만큼 많은 물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스님, 왜 미국 사람들은 아메리칸에 s를 붙였는데 왜 일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죠? 조심해 줘야 돼요. ESE로 끝났을 경우 별도로 복수형이 없습니다. 뭐 Chinese, Japanese 전부 다 ESE로 끝났죠? S를 붙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Chinese와 Japanese는 일본어, 중국어라는 언어예요. 근데 왜 일본 사람들이 됐죠? 조심해 줘야 될 게 하나 더 있죠. 이런 언어명 앞에 정관사 덜을 붙이면 뭐뭐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래서 English는 영어잖아요. 근데 the English는 영국 사람들이 되죠. 영국 사람들 전체 복수가 됩니다. 따라서 그 다음에는 복수 동사가 오죠. Japanese는 일본어입니다. 그런데 Japanese 앞에 덜을 붙이면 일본 사람들이라는 복수 주어가 돼요. 그래서 뒤에 먹다라는 동사가 3인칭 단수 s가 안 붙고
복수 동사로 붙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as is 사이에 명사가 올 때 뭘 조심한다? 단수 가산명사, 셀 수 있는 단수 명사가 올 경우 as형 어명이라는 어순을 지켜준다. 그리고 두 번째, as is 사이에는 명사만 올 수 없다. 반드시 형용사를 써야 된다. 그리고 부가적인 설명, 물고기에 대한 설명했죠. 매니피쉬와 머치피쉬의 차이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겁니다. 여기까지가 원급 비교를 이용한 동등 비교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비교가 또 나오는데요. 두 번째 비교는 열등 비교입니다. 열등 비교를 해볼게요. 자, 열등 비교를 하는데 열등 비교에서 첫 번째 만드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동등 비교에다가 as를 붙이면 돼요. 그러면 열등 비교가 된대요. 이때 앞에 나온 부사 as를 so로 바꿉니다. 바꾸는데 보통 so라고 쓰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as를 쓰면 틀리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예문 하나를 다시 만들어 볼게요. 그녀는 용감하지 않습니다. 누구만큼? 탐만큼. 자, 그녀는 탐만큼 그렇게 용감하지 않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어낸 거예요. 동등 비교, as 사이, as 앞에 부정어 not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not as, not so as가 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열등 비교라고 불러요. 즉 그녀는 탐만큼 그렇게 용감하지 않다라는 말이니까 결국 그녀는 탐보다 용감함이 좀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덜 용감하다는 뜻이겠죠. 이런 걸 열등 비교라 그래요. 사실 열등 비교는 문장 전환이 간단하게 말한 게 있죠. 이렇게 쓰면 되겠죠. less를 쓰는 거죠. less 다음에 brave라고 쓰고 then 좀 이따 배울 겁니다. 탐 이렇게 쓰면 그녀는 탐보다 덜 용감하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열등 비교는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not as is 방식이 있고 less A than B 이렇게 쓰는 방식이 있어요. 둘 다 같은 뜻이고 열등 비교입니다. 그래서 열등 비교는 not를 쓰고요. 그 뒤에 부사 as가 부사 so로 바뀌는 경향이 많다. 그런데 바뀌어야 한다가 아니라 바뀌는 경향이 많다는 거니까 안 바꿔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부정주어 so as를 주의해라. 부정주어 so as를 주의해라. 아니 부정주어 so as는 뭔데 이것을 주의하라고 내가 얘기할까요? 예문을 한번 보여줄게요. nothing이 나왔죠. 자, 내가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부정 not가 들어간 게 아니라 이번엔 부정주어가 들어간 거죠. 그러면 금처럼 그렇게 소중한 건 아무것도 없다. 이런 말이 만들어지죠. 어떠한 것도 금처럼 소중하지 않다. 이런 말이니까요. 자, 어떤 사항을 주의해야 되냐면 첫 번째 주의사항입니다. 최상급으로 번역됩니다. 즉 결국 어떠한 것도 탐만큼 그렇게 소중하지 않다는 말이니까 결론적으로 어떤 말이야? 금이 탐이라고 해석했네. 미안. 어떠한 것도 그렇게 금만큼 소중하지 않다 이 말이니까 결국 금이 가장 소중하다 이 말이죠. 아, 금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구나. 그럼 결국 이게 최상급으로 해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부사 as 대신에 부사 so만을 쓰는 것이 원칙. 자, 주의사항을 두 개를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부정주어가 나오게 되면 부정주어 so as가 나오게 되면 두 가지를 주의하세요. 첫 번째, 최상급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까는 so하고 as가 열등 비교에서는 둘 다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부정주어에서는 부사 as 대신에 부사 so만 쓰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이라는 말을 쓴 거는 이게 원칙인데 나는 as를 굳이 쓰고 싶어요. 그렇다면 써도 돼요. 근데 원칙은 so를 써라.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접속사 as 다음에 나오는 주어 있잖아요. 접속사 as 다음에 나오는 주어가 이 주어를 중심으로 최상급으로 해석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골드가 전체 문장의 주어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야 돼. 그래서 열등 비교에 대해서 첫 번째 정리를 해줬고요. 원칙을 정리해 준 거죠. 동의어 less A than B가 있다 얘기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주의사항으로 부정주어가 나올 경우는 최상급으로 번역하고 이때는 as as를 쓰지 않고 가급적 so as를 쓰는 것이
원칙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잠깐 우리 책으로 가볼게요. 우리 책으로 가면요. 자, 이 부분이죠. 주어의 부정어. 이게 부정주어입니다. 그럼 부사 as 대신에 so만 가능하다. 이렇게 나왔죠. 내가 아까 말한 원칙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해석을 보면요. no 주어가 나왔으니까 부정주어죠. 그러니까 so as가 나온 거죠. 그러면 뒤에 나온 이 he를 주어로 해석하라는 거야. 이 he를 주어로 최상급으로. 그는 가장 부지런하다. 그 회사에서. 어떤 직원보다도. 이런 말이겠죠. 즉 어떠한 직원도 그 회사에서 그처럼 부지런한 사람은 없다. 이런 말이니까요. 이때 as를 쓰면 뭐라고 써놨어요? 안 된다고 해서 옆에 적어놨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조심해줘야 돼. 선생님 여기 as 다음에 he가 아니라 him 아니에요? 다시 말해야 되는데 두 번째 as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뒤에는 목적격을 쓰는 것이 아니라 주격 대명사를 쓰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내가 필기하지 않은 사항인데 이 두 번째 사항을 해볼게요. 자, 두 번째 as 뒤에는 반복되는 어근을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아까 내가 계속 보여줬던 겁니다. 지금 간호사들 일부는 똑같이 많이 받아요. 의사들이 받는 것만큼. 지금 are paid가 생략된 거잖아. 여기 are paid가 있으니까 앞에. 그래서 반복되는 부분은 접속사 as 뒤에는 당연히 생략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얘기한 거죠. 그런데 비교 대상 전체도 생략할 수 있어. 의미 전달, 해석에 문제가 없다면 뒤에 나오는 접속사 as 이하 전체를, 즉 as를 포함해서 그 전체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아까 안 했죠. 뒤에 나온 밑에 나온 예문 볼게요. 그 소재는 비단처럼 보입니다. 실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소재는 비단처럼 비싸지 않습니다. 열등 비교를 쓴 거죠. 비단보다 싸다. 열등 비교야. 그런데 이미 앞에 비교 대상 비단을 언급했어요. 그럼 굳이 비단을 다시 말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의미 전달에. 그러면 이 실크를 생략하는데 혼자 생략하면 안 되고 비교 접속사 as까지 같이 묻어서 같이 포함해서 생략할 수 있다. 단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다면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앞에 그 명사에 대해서 비교 대상에 대해서 이미 언급했다면 반복된다면 그때는 접속사 as를 포함해서 전체를 생략하겠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동등비교, 열등비교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옆 뒤로 가면 또 새로운 것이 등장합니다. 배수사 비교. 배수사 비교가 등장하죠. 자, 이제 그렇다면 이제 열등비교가 끝났으니까 우리는 세 번째로 배수사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배수사 비교. 배수 비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배수 비교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배수 비교가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어떻게 은근히 시험에 잘 나오냐?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가. 선생님, 배수사가 뭐예요? 배수사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뭐 2배 그러면 2 times, 3배 그러면 3 times, 또는 twice 이런 것들이 뭐 2배란 뜻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배수사예요. 영어에서 이 박스는 저 박스보다 한 3배는 더 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말이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입니다. 그래서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는 시험에 뭐가 제일 많이 나오느냐? 시험에 무엇이 나오느냐? 빈출되는데요. 가장 많은 시험 유형을 보면 배수사가 나왔을 때 어순이 어떻게 되는지 어순을 배열하는 것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어떻게 만드냐면요. 제일 처음에 이 박스가 나와. 이 박스는 했으니까. 그리고 동사를 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배수사를 쓰는 거야. 3배나 크다. 3 times라는 배수사를 쓴 겁니다. 이게 배수사죠. 그리고 뒤에는 뭘 써야 되느냐? 세 가지를 쓸 수 있어요. 첫 번째, as를 쓸 수 있습니다. 크기를 비교한다면 성질 형용사 large를 쓰겠죠. 3배 더 큽니다. 그 다음에 뒤에는 비교 대상을 쓰는데 that box라고 쓰려고 했는데 박스가 반복되니까 대명사 원을 쓸 겁니다. 그래서 이 박스는 저 박스보다 3배 더 크다라는 말을 쓴 거죠. 자, 그런데 as 대신에 또 뭘 쓸 수 있죠? 비교급 than을 쓸 수 있어요. larger than을 쓸 수 있습니다. that one이라고 쓰는 거죠. that one. 그러면 이 박스는 저 박스보다 3배 더 크다. 이번에 세 번째로 뭘 쓸 수 있다? 더 명사 of를 쓸 수 있어요. 더 명사 of 비교 대상 that one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여기 밑줄 친데 뭐가 들어간다고? 명사. 어떤 명사를 씁니까? 그 large라는 성질 형용사의 명사형을 써줘야 돼요. 선생님 저는 large의 명사형이 모르겠는데요. 그렇죠. large의 명사형은 없죠. 그럴 때는 size를 써라.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the size of that one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더 명사 of로 만들어지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배수사 비교의 어순이에요. 이때 사이즈를 물어보는 걸 수도 있어요. 시험에서. 왜? large의 명성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 책은 친절하게 어떤 행동을 해주냐면 이러한 형용사들이 더 명사 of로 갈 때, 여기 더 명사 of로 갈 때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large나 big은 따로 명사가 없으니까 사이즈로 가라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이 표에 나와 있는 형용사 명사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여러분들한테 지금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이 박스는 저 박스보다 3배 더 크다라는 말이겠죠. 배수사를 이용한 비교죠. 어순이 어떻게 된다고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준 거야? 배수사가 제일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as, 비교급된 더 명사 of. 그런데 이 명사를 어떤 걸 쓸지 모른다면 여러분들의 그래머 헌터 476페이지 상단에 나온 표를 참조한다면 형용사와 명사의 관계를 정리해 놨으니까 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2배라고 했을 때 2 times는 상관이 없는데 내가 twice를 써버렸어. twice를 쓰게 되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안 돼요. 누가 안 되냐면 twice는 비교급 대는 쓸 수 없다. 그래서 twice는 as 아니면 더 명사 of만 돼요. twice는 비교급 대니 안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그래먼터에 보시면 여기 지금 이 강은 저 강보다 2배나 더 깊다에 as와 더 명사 of만 보여줬지 더 비교급 대는 안 나온 겁니다. ER 대는 안 나온 거죠. 왜? twice가 안 되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뒤에 나와 있는 몇 페이지냐면 478페이지를 보면 예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예제 문제를 보면요. 이 빌딩은 저 빌딩보다 2배 더 높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twice 다음에 비교급된 twice 다음에 as 쓴 거죠. 원래는 둘 다 돼야 되는데 twice는 비교급된이 안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3번이 안 되고요.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twice는 뭐가 안 된다? 비교급된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배수사인데요. 또 하나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주의사항이냐면 선생님 배수사 앞에 배수사는 twice라는 또는 two times라는 게 배수사라고 했잖아요. 배수사 앞에 배수사를 강조하는 부사를 쓸 수 있나요? 쓸 수 있습니다. 뭘 쓸 수 있냐면요. 배수사 강조 부사다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부사를 쓸 수 있냐? 예를 들어서 2배 이상이다. 그럼 more than이라고 할 수 있겠죠. more than. more than을 쓸 수 있구나. 이건 2배 이상입니다. 2배 이하도 있잖아. 그럼 less than. 그래서 more than과 less than을 쓸 수 있습니다. 어디 앞에? 배수사 앞에. 배수사 앞에 쓸 수 있는 말들을 한번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상 이하만 있는 게 아니죠. 어떤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3배, 딱 3배. 그럴 때는 just를 쓸 수도 있죠. 그 다음에 배수사 앞에 또 뭘 쓸 수 있어요? 정확히라면 exactly, 정확히 3배다. 이렇게 just나 exactly를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배수사 앞에 또 뭘 쓸 수 있냐면요. 대략 3배, 대략들 쓸 수 있죠. some이라는 말을 쓸 수 있죠. some 3 times. 또는 뭘 쓸 수 있어요? about 3 times. 그럼 대략 3배가 되겠죠. 거의 3배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nearly. 또는 almost. 이런 말들이 거의죠. 얘네들의 위치가 전부 다 어디에 올라간다? 배수사 앞에 오는 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배수사가 나오게 되면 그 앞에 정도를 표시해주는 부사가 나올 수 있는데 이상, 이하, 정확히, 딱, 대략, 거의 이런 말들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배수사가, 그리고 뒤에는 as가, 또는 비교급된, 또는 더명사 of, 그리고 마지막은 비교대상. 이게 배수사가 시험에 자주 나오는 어순 배열입니다. 왜 선생님 이렇게 정도 표시하는 부사를 이렇게 자세히 설명했나요? 그만큼 얘네들의 위치를 자꾸 물어봐가지고 시험 문제에서 한번 내가 총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우리 책에는 바로 밑에 이걸 정리하고 있어요. 지금 바로 밑에 보면 원급 비교의 정도 표시라고 나와 있죠. 그게 이겁니다. 지금 거의, 딱. 선생님 근데 이건 배수사가 나왔는데요. 우리 책은요. 이 부사 as 앞에 올 수 있는 것까지 같이 정리했기 때문에 그래. 부사 as 앞에 배수사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내가 정리한 건 뭐야? 배수사 앞에 뭐가 나오는지. 우리 책은 부사 as 앞에 뭐가 나오는지. 그러니까 우리 책에 뭐가 더 포함되어 있어? 배수사까지 포함된 겁니다.
같은 말입니다. 뭐 다른 말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야. almost를 여기다 쓰면 안 되죠. 어디 앞에 나와야 돼? 부사 as 앞에. 배수사가 있다면 배수사 앞에. as almost는 안 된다는 거야. 비교급의 원급 비교의 정도 표시 부사들 내가 언급한 거는 반드시 어디 앞에 와야 돼? 배수사 또는 부사 as 앞에 와라. 그 소리죠. 배수사 또는 부사 as 앞에 비교급 정도 표시 부사가 와야지. 이 부사 as 뒤에 그런 것들이 나오면 안 된다는 게 설명이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 twice as는 돼요. 그런데 as twice high as는 안 된다. 어순이 시험에 나오니까 이 어순 배열을 신경 써라.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배수사 비교까지 끝났습니다. 우리가 지금 원급 비교에서 동등 비교를 했고요. 열등 비교를 했고 배수사 비교를 했죠. 그러면 동등 비교, 열등 비교, 배수사 비교를 했기 때문에 원급을 이용한 비교 이 세 가지를 지금 다 했습니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476, 477, 478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것은 원급 비교를 이용한 관용 표현들 그런 것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우리 입으로 체크하라고 나옵니다. 첫 번째 사항은 뭡니까? 원급 비교를 이용한 관용어. 자, 관용어. 첫 번째 체크 사항은 뭐냐라고 보니까 첫 번째 체크 사항은 원급 비교를 통해서 최상급이 가능하다. 선생님 아까 했잖아요. 그거는 열등 비교에서 부정주어를 이용한 거야. 그거 말고 추가적으로 원급 비교를 이용해서 최상급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다. 자,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그 여자는 훌륭한 시인입니다. as great a poet 이렇게 쓴다고 했죠. as 탐 이렇게 써버리면 그녀는 탐만큼 훌륭한 시인이다 라는 말이죠. 자, 그런데 여기다 탐을 쓰지 않고 내가 만약에 any 단수 명사를 쓰잖아요. 그렇게 쓰면 얘는 최상급이 돼요. 예를 들어서 any man 그러면 어떠한 사람 못지않게 그녀는 훌륭한 시인이다. 이때 man은 사람을 말한 거야. 근데 헷갈리니까 woman이라고 바꿀게요. 어떠한 여성 못지않게 그녀는 훌륭한 시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원래는 any하고 woman 사이에 other가 들어간대요. 근데 any other를 써야 되는데 other가 생략되고 any만 쓴대요. 어쨌든 중요한 건 any 다음에 뭘 쓴다? 단수 명사를 쓴다. 시험은 은근슬쩍 이렇게 복수 명사를 씁니다. 어떠한 다른 여성들 못지않게 그녀는 훌륭한 시인이다. 안 됩니다. 단수만 됩니다. 왜냐하면 other가 생략됐기 때문에 그래요. any other 뒤에는 복수 명사를 쓸 수 없습니다. 영어가. 그래서 최상급이 가능하다. 접속사 as 뒤에 any 단수 명사를 쓰면 접속사 as 뒤에 any 단수 명사를 쓰면 이게 첫 번째 방법이죠. 아니 선생님 첫 번째 방법이라고 하면 그럼 두 번째 방법이 또 있다는 뜻입니까? 네, 두 번째 방법도 있어요. 자, 이번에 이 최상급이 가능한 표현으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접속사 as 뒤에 이번에는 ever lived를 쓰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살았던 누구 못지않게 그녀는 훌륭한 시인이다라는 말이 돼서 그녀는 가장 훌륭한 시인이다라는 최상급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때 lived 대신에 살다라는 말이 breathe라는 숨쉬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같이 응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ever breathed 같은 말입니다.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 중에 그 여자는 가장 훌륭한 시인이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뭐가 있어? 접속사라고 썼네. 접속사 as 뒤에 ever lived를 쓰게 되면 물론 breathed도 있지.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면 최상급이 가능하다. 이 방법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두 번째 관용어는 뭐가 있냐면 우리 책에 되게 자세히 다루고 있어요. 뭐가 있냐면 옆 페이지로 가보시면 옆 페이지 상단으로 가면 옆 페이지 상단으로 가면 이 부분이죠. Not so much A as B가 있다.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라는 건데 여기 가운데 as를 시험에 많이 냅니다. 이 as에 대한 빈칸 처리가 있고요.
not A so much as B 이렇게도 시험에 나와요. 그러면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다. 그러니까 여기는 so much as가 몰릴 수도 있고 as를 쓸 수 있어요. 뒤에 뭐 동의어들 많이 달았는데 이건 해석만 할 줄 알면 되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이거 두 개만 보면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그 사장은 비관주의라기보다는 현실주의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시험 문제는 여기 as를 노려요. 아니면 여기 so much as를 노리거나. 그럴 때 A하고 B는 여러분 병치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A의 명사를 쓰면 B에도 명사, A의 전치사를 쓰면 B에도 전치사를 써야 돼요. 이렇게 서로 맞춰줘야 돼요. 이게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진짜 시험에 많이 나와요.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다. 이게 많이 나오는데 말로 많이 나온다기보다 좀 한번 찾아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ER 1200제 우리가 여러분들 공부시키는 교재가 있는데요.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중에 한번 있나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ER 1200제 어법 문제 교재로 들어가서 한번 내가 검색을 해볼게요. 검색을 해봐가지고 과연 not so much 이게 검색이 될라나 모르겠는데 so much를 검색으로 한번 찾아볼게요. 그래서 있으면 찾아줘요. 바로 이 문제인데 168번 딱 나왔네요. 지금 168번을 보시면요. 여기 not so much가 나왔죠. 시험장에서. 그럼 여러분들은 not so much A 의 집이다. 이게 떠올라야 돼. 그럼 이게 이만큼이 A죠. 이만큼이 A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보충 설명하는 부분이 이 대시 부분이 보충 설명이니까 없어지면 여기는 as가 들어가겠죠. 여기 as가 들어가는구나. 그 다음 병치 구조 조심하라겠죠. not so much A 자리에 in이 나왔지? 지금 not so much A as B, B 자리에도 전치사 in이 나왔죠. 인명사, 인명사, 병렬 구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더 있나? 자, 그녀를 좋아하는데 여기 지금 not가 나왔죠. 그녀를 좋아하는데 not so much as not A so much as B 아까 내가 말한 거죠. not A so much as B 그는 그녀를 좋아하는데 여자로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로서 좋아한다. 이렇게 나온 거죠. not A so much as B not A so much as B 이런 말입니다. 앞에 나온 as는 그냥 전치사 as가 나온 거야. 그는 그녀를 여자로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배우로서 좋아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자, 또 나왔나 볼게요. 여기도 나온 것 같은데 이건 객관식으로 나왔네. 이거는 다른 걸로 설명해야 되니까 혹시나 한 번 더 있나 한번 찾아보고 없으면 그 뒤에는 뭐 다른 문제랑 섞인 게만 나와서 이제 안 할게요. 그 부분은 아까 보여줬으니까 다 철수. 다시 이제 원래의 수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것까지만 보여줄게요. 자, 그래서 not A so much as B. A라기보다는 오히려 B다. 이런 말이 나와 있죠. 세 번째로 이제 뭘 조심해 줘야 되냐면 as soon 아니 as 꼭 순일 필요 없고 as possible. 가능한 한 뭐뭐하게라는 말입니다. 가능한 한 뭐뭐하게. 자, 예를 들어서 그 여자는 집에 왔습니다. as soon as possible. 그러면 가능한 한 빨리 그 여자는 집에 왔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이렇게 as soon as possible 그러면 그녀가 가능한 한 빨리 집에 왔다라는 뜻인데 문장 전환이 가능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as soon as 주어 can이 돼요. 주어 can. 이렇게 바꾸면 주어가 할 수 있는 한 그녀는 빨리 왔다. 그러면 시험 문제 자꾸 어떻게 나오냐면 she can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여기다 밑줄을 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틀렸어요. 왜 틀렸어요, 선생님? as possible은 as 주어 can으로 바꿀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바꿀 수는 있는데 시제일치 해줘야 돼. 지금 came이 과거였잖아요. 그러면 can이 아니라 시제일치. could. 이렇게 해주는 것까지 신경 써라. 그래서 as possible은 가능한 한 뭐뭐하게 as 주어 can으로 바꿀 수 있다. 이때 시제일치 조심해라. 근데 이것도 해석은 최상급이에요. 가능한 한 그녀는 집에 일찍 왔다라는 말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빨리 왔다. 그 말과 같은 뉘앙스로 우리가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as good as가 있어요. 얘가 almost의 뜻이 있습니다. 거의 다름없는. 예를 들어서 she is as good as a beggar. 그러면 그녀는 거의 거지와 같았다. 거의 거지였다. 이런 말입니다. 거지처럼 좋았다. 이러면 안 돼요. as good as가 almost의 뜻이 있다. 이런 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뭐가 있냐면 as many와 as much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예문을 여러분들 책을 보면서 다섯 번째 관용 표현을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들 책을 보면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as many as가 나오게 되면 가산 복수명사가 나오게 되고 as much as가 나오면 불가산 명사가 나와서 as many as는 수를 강조하고 as much as는 그 양을 강조한다. 뭐뭐만큼 자그만치 이런 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해줘야 돼. as much as 불가산 명사라고 말하면 이게 약간 우리에게 오해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먼저 설명하고 예문을 볼게요. as much as 다음에 as를 뺐네. as many as와 as much as를 보는 건데요. as much as 뒤에는요. 불가산 단수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가산 복수명사가 와요. 사실. 근데 가산 복수명사가 뭐가 나오냐면 시간, 가격, 거리, 무게를 나타내는 복수명사가 나옵니다. as much as 뒤에는. 그런데 왜 우리 책은 이 가산 복수명사라고 안 하고 불가산 단수명사라고 했냐면 약간 오해를 하지 말고 잘 들어야 돼. 형태는 가산 복수명사인데 영어에서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나타내는 복수명사는 단수 취급해요. 예를 들어서 봐봐. 20 years, 20년은 시간 명사입니다. 그래서 지금 20 years 해가지고 시간이 복수명사가 됐죠. 가산 복수명사. 그런데 동사를 어떻게 받아요? 이렇게 써요. 20년은 긴 시간이다. 20 years is a long time. 자, 분명히 가산 복수명사인데 단수 동사를 받았단 말이야.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나타내는 복수명사는 형태는 복수명사지만 불가산 명사를 취급합니다. 따라서 동사는 단수 취급해야 돼. 그래서 is를 쓰는 거야. 그래서 as much as 뒤에는 형태는 가산 복수명사예요.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나타내는 복수명사가 나오지만 하지만 그걸 단수 취급하기 때문에 좀 더 넓은 표현을 쓴다면 불가산 명사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 책은 그냥 불가산 명사라고 썼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오해를 불러올 수 있죠. 아니, $4 million, 400만 달러는 가산 복수명사를 썼는데 왜 불가산 명사라고 하지? as much as 다음에는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나타내는 가산 복수명사를 불가산 명사로 표현하는 표현이 나온다. 그렇게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예문을 보고 마지막 설명 다시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예문 보면 저는 먹었습니다. 3개의 사과를. 사실 얘는 as many as를 안 써도 돼요. 저는 사과를 3개 먹었어요. 근데 저는 사과를 3개씩이나 먹었어요. 숫자 3을, 수를 강조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숫자 3 앞에다가 이렇게 as many as를 쓰는 거야. 이때 as many as는 안 써도 돼요. 수를 강조하는 겁니다. 자그만치 사과를 3개나 먹었어요. 당연히 뒤에는 수를 강조했으니까 복수명사가 나온 겁니다. 근데 밑에 거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자그만치 400만 달러. 그러니까 뭐 1, 2, 3, 400 해가지고 400만 달러가 된 게 아니라 400만 달러가 되는 돈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돈의 수가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 가격이라는 복수명사, 돈이라는 복수명사를 썼지만 돈은 복수명사로 쓰이더라도 단수동사로 봤기 때문에 불가산 명사라고 생각을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as much as를 쓴 겁니다. 역시 as much as는 어떻게 할 수 있어? 생략할 수 있어요. 양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자그만치 400만 달러. 그래서 as much as 뒤에 나오는 표현이 뭐라고? 불가산 명사예요. 그런데 어떤 불가산 명사가 온다고? 시간, 거리, 가격, 무게를 나타내는 복수 명사가 주로 나올 것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가면 뭐가 있냐면 체크박스가 있어요. as much와 as many를 비교하래요. as much는 같은 양, 동량을 나타내고 as many는 동수를 나타낸다고 했는데 얘도 좀 설명을 하다 말아가지고 좀 만들다 말아서 책을 이건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내가
이 부분을 보충해 줄게요. 자, 무슨 말이냐면 as much는 뭘 나타낸다? 동량. 동량은 같은 양이에요. as many는 뭘 나타낸다? 동수. 동수는 같은 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문을 볼게요. 저는 주문을 했습니다. 2병의 맥주를 주문했어요. 저는 맥주 2병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도 2병의 맥주를 주문했어요. 라는 말을 하려고 해요. 자, 그런데 2병 할 때 숫자 2가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2 대신에 as many를 쓰겠다는 거야. 이게 숫자 2를 대신한 거야. 그리고 bottles of beer 이렇게 쓰겠죠. 그러면 그녀는 동수의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동수의 맥주라는 건 뭐야? 2병이겠죠. 2병의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이게 동수가 되는 거죠. 그럼 as much는 선생님 어떨 때 쓰는 건가요? as much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동량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2병의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동량의 맥주를 주문했어요. 그럼 as much 다음엔 불가산명사를 했을 때니까 얘는 beer를 쓸 거야. 동량의 맥주를 주문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as many 다음에는 가산복수. 그리고 숫자를 받아서 숫자 2를 받은 겁니다. as many는. as much는 숫자 2를 받은 게 아니라 이 2병의 맥주에 합하는 양을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500ml 들어가는 맥주 2병을 내가 마셨어. 그럼 1000ml잖아. 그럼 그녀가 맥주 1000ml를 그냥 한 병으로 마실 수도 있어요. 1000ml짜리 한 병. 수를 맞춘 게 아니라 양을 맞춘 거야. 근데 as many는 그녀가 1000ml짜리 병 2개를 먹었어. 근데 나는 500ml짜리 병 2개를 먹었어. 양은 다르지만 수는 같죠. 얘는 수를 맞춘 겁니다. 수를 맞추면 동수, as many가 되고 양을 맞추면 동량, as much가 됩니다. 이게 as many와 as much의 용법이죠. 동수, 동량.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동등 비교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가 뭐 as early as 다음에 시간 명사를 쓰면 하나의 부사구가 된대요. 그래서 as early as 다음에 19세기 그러면 19세기 초반. 뭐 as late as 다음에 19세기를 쓰면 19세기 후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as early as late as 다음에 시간 명사를 쓰면 시간 부사로 쓰이는데 뭐 초반, 후반 이렇게 해석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1교시 원급 비교를 배운 건데 동등 비교 배웠고요. 열등 비교 배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배수사 비교 배웠고요. 그 다음에 관용어 배웠습니다. 여기까지가 동등 비교를 포함해서 관용어까지 이루어진 원급 비교였습니다. 잠깐 우리가 10분 정도 쉬었다가 10시 1분에 다시 만나서 우리는 뭘 할 것이냐? 이제 동등 원급 비교가 아니라 비교급을 이용한 비교를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채팅창으로 남겨주시고요. 질문이 없는 친구들은 잠깐 쉬었다가 10시 1분에 다시 2교시를 진행하겠습니다.